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이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요즘 두려운 건 너무너무 외롭고 그게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도 외로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 다들 자기 사는 인생 사느라 바쁘고 저는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기분입니다. 문제는 저도 이런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는 데다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배우고 취미 활동도 합니다. 정말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에 집중하는 딱 그 순간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잠깐의 틈만 생겨도 외로운 감정이 격렬하게 찾아옵니다. 작가님 영상에서 혼자서도 잘 지내야 한다는 걸 보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승리하려고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은 공허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즘 외롭다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는데요. 이게 커플이 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을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내면의 문제인 경우가 또 있어요. 사연자님은 후자인 경우인데요. 사연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면의 외로움 인자가 있는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5가지로 이유하고 해결책을 추려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게 다 충족돼야 지금 느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혼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외롭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여도 괜찮아? 당당해야 돼. 이렇게 자기 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혼자인 상황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건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혼자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일 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혼자여도 괜찮거든요. 현대사회가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은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 힘들고 다 싫고 그 정도가 심하면 아무하고도 소통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콘텐츠도 여기저기 다양하니까 간접 소통도 가능하죠. 뭐든 대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공동생활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개인이라는 개념이 발명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훨씬 자유롭게 살게 됐어요. 근데 자유라는 게 외로움을 대가로 교환해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대표님은 어릴 때 동네 사람들하고 유대감이 깊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덕분에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결핍을 모르고 살았대요. 동네 어른들이 자기 자식 챙기면서 이분도 같이 챙기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어른이 돼서야 깨닫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만큼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 복이긴 한데 문제는 어른이 되면서 생겼어요. 유대감이 너무 강한 동네다 보니까 참견도 심한 거예요. 어디서 소개팅을 한번 해도 온 동네가 다 알고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봐도 동네 사람들이 다 참견하면서 말리고 나중엔 숨이 턱턱 막혀서 여기를 벗어나야만 내 뜻을 펼치면서 제대로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그분이 배은망덕한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양면성이 있고요. 이제 우린 자유 없는 공존보다는 자유로운 외로움, 이걸 더 선택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젠 정말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당연하지는 않은 그런 시대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혼자여도 진짜 괜찮아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실 혼자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성향인 사람이 같이 지내기에 더 매력 있고 편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감정적으로 더 충족되니까 덜 외로워지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나 혼자라서 더 쿨해 보일 것 같아. 혼자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 너무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자신한테 취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혼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전골이나 한정식 시켜 먹는 거 정도? 이런 거 못한다고 외로워하고 서러워할 게 아니라 좀 가벼운 관계인 사람하고 먹으러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싫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타인에게 좋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혼자서도 당당히 잘 지내는 사람, 이러면 무례하고 차가운 사람, 이런 이미지에 떠올리기 쉽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동안에는 최대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잘 지내야 그만큼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도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서 어쩔 수 없이 여가 시간에 혼자 있다,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정신승리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비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속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혼자 있는 것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막막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없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기가 있을 필요까지 없어요. 사실 사람들하고 있는 동안 잘 지내는 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동안은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몰라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서 어디서 진상봤다 이런 걸 올라오면서 막 이기적이라고 엄청 욕먹는 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이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배움은 어떤 나이대에서든 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을 10년 전에는 했던 일들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상호작용하고 성찰을 같이 하면서 경험을 계속 늘려나가시고요.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은 좀 쥐어짜서라도 에너지를 쓰시고 대신 시간을 줄이세요. 이게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소외감 느끼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외감 자주 느끼는 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쩔쩔 매는 걸 노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내가 힘든 거하고 노력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잘해주는 걸 노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찰하고 배우면서 태도를 자꾸 다듬어 보는 노력을 먼저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항상 작은 목표라도 가져보세요. 외로움하고 목표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관계가 있어요. 자아에 대한 인식, 행복감이 있어야 외로움을 덜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목표하고 관계가 깊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야망을 가져라 이게 아니거든요. 목표를 가진다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안다는 뜻이에요. 사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취미생활도 하고 모임에도 나가보고 바쁘게 사는데도 외롭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없이 바쁘기만 한 건 금방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배우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성인 취미미술관 들어가면 별로 배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진짜 멋있는 결과물 나올 수 있게 힐링하면서 그림을 배울 수 있거든요. 뭐 대단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거 자체도 진짜 취향에만 맞으면 저도 권하고 싶은 일이긴 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아무 잡생각도 나지 않고 시간이 훅훅 가더라고요. 명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취미로만 끝나면 혼자서 작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똑같은 배움이라도 과정 자체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책에 사파를 직접 그릴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하는 그림 클래스에서는 재미없는 과정은 생략하거든요.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해서 어려운 건 넘어가고 나는 재미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원근법하고 뭐 선 그리기, 명암의 원리 이런 것부터 배웠거든요. 이런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목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40대 후반에 처음 그림을 배우면서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실제로 결과물로 연결되고 하니까 단순하게 취미에서 딱 그치게 되진 않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아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기분이 느껴졌어요. 나는 뭘 목표로 정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이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설정하기 쉬운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만약 그림 그리는 게 진심으로 취미다, 그러면 그걸로 소액이라도 돈 버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인플루언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콘텐츠를 올릴 때 그래도 블로그가 성장하기 제일 쉽더라,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숏폼 이런 건 알고리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콘텐츠 질이 좋은 거하고 팔로워 느는 거하고 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블로그도 당연히 알고리즘이 있기는 한데 알고리즘보다 중요한 게 성실함이더라고요. 이제 개인이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취향, 적성 이런 것도 황금성이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가 됐든 또 수익 규모가 얼마든 결과가 따라오는 일을 목표로 만들어 보시면 그 과정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바쁘게 지내면 외로울 틈이 없다, 이 말에서 바쁜 거에도 종류를 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땡땡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말기. 실행력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지속하는 힘이 따라올 때 이런 태도로 살면 자아 통제감이 생기게 돼요. 자아 통제감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기분이거든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를 찍고 가면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가다가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서 길이 막힐 수는 있어요. 공사 때문에 도로 통제를 한대요. 짜증나고 힘들 수는 있어도 내가 가려면 간다, 이런 기분은 있잖아요. 만약 가다가 갑자기 폭우 때문에 가려는 섬이 고립됐어요. 그러면 이건 천재지변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힘들고 허탈해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미련은 없어요. 자아 통제감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이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자아 통제감은 자존감이나 행복감에서 기본 조건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하고 연결되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주변 사람한테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면 부정적인 외로움도 사라지죠. 고독이라는 게 현대인의 숙명이라고 하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게 통째로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안고 살아가느냐, 그 반대냐, 이걸로 삶의 질이 결정되거든요. 의존성이 강하면 외로움이 부정적으로만 작용하게 돼 있어요. 다시 자아 통제감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뭐뭐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만 끝나고 시작해야지, 이럴 때가 많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미루는 이유는 굉장히 합당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든 행동하고 시작하는 건 지금 한다고 생각해야 뭔가가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로 지금 사정이 안 된다고 해도 지금 바로 작게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보 검색을 해본다든지, 구체적으로 계획 짜서 스케줄에 넣기 시작한다든지, 사정이 될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실천이에요. 다섯 번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성악설 주장하는 것 같고 염세주의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고 어리석으니까 다 포기하고 혼자서만 버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들 혼자 사는 게 기본값이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덤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의 따뜻함, 인간의 이런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공원길에서 그 낮은 나뭇가지 같은데 아기 양말, 아기 신발, 머플러 그런 게 걸려있는 걸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원길에 흘리고 간 분실물들이에요. 그게 원래대로 길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막 더러워지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까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인데 얼마나 다정한 일이에요. 만날 일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일이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도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심리학 이론서에서 본 건데요. 사람들은 하루 중에서 95% 이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보낸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많고 참견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게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행동도 그런 본성에서 잠깐 벗어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날 대하는 것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외롭다는 감정이 파고들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차피 내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나마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자신하고 잘 지내야 외로움이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